명절 내내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며느리. 가족들은 그녀를 여행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단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 여자가 우리 영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비명이 응급실 복도를 찢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것이 오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던 공간이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명절 연휴라 환자가 몰린 탓에 복도는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그 비명만큼은 또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앞줄에 서 있던 여자는 앞치마 차림이었습니다. 기름 얼룩이 선명했고 머리는 대충 묶여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듯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향해 한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 본 줄 알아? 아까부터 이상하게 만지더라니까. 저 여자 손 떼라고 했잖아. 우리 영감 죽으면 책임질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앞치마 차림의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단지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길을 터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명절에도 병원을 둘러본다는 소문이 있는 대형 의료재단의 수장이었습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딱 한 사람에게 고정됐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 여자.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남자가 천천히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숨을 삼키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향해 욕설을 쏟아내던 사람도, 핸드폰을 들고 있던 남편도, 울고 있던 가족들도 전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재벌 병원장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가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가 응급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흘 전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주방.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싱크대 위에는 잘린 무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커다란 냄비에서는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새벽 4시부터 칼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 70인분, 잡채 추가, 갈비찜 넉넉히. 처음 그 숫자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도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댁에서는 친척이란 친척은 전부 부르겠다며 잔치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복받은 며느리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귓가에 맴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칼을 쥔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전화가 올 테니까요.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에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주방을 힐끔 보던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이거야? 엄마가 내일까지 다 해놓으래잖아.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잔 눈이었지만 입에서는 익숙한 말만 나왔습니다. 응, 조금만 더 하면 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두를 신었습니다. 아, 그리고 전 종류 2개 더 추가래. 재료는 알아서 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도마 위를 바라보다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명절 당일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음식은 산처럼 쌓였지만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다면서? 그래도 일은 잘하네. 저런 게 어디서 성준이 같은 남자를 만나. 웃음 섞인 말들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를 쥔 손에 힘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녀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술대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며칠 뒤 그 비명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새벽빛조차 들지 않은 어둠이었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지만 몸은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소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 시금치, 당면, 갈비, 전 부칠 재료까지. 냉장고 문에는 하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전 많이, 잡채 추가, 갈비찜 넉넉히. 글씨체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수도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깨웠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쥐자마자 손목이 뻐근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부엌은 전쟁터처럼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처음엔 조금만 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재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려 잠깐 멈췄을 때였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셔츠 단추를 채우며 주방 쪽을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거야? 엄마가 오늘 안에 거의 다 끝내래. 말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응, 조금만 더 하면 돼. 대답은 짧았지만 속으로는 수십 개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거의 서서 있었고 제대로 앉아본 적도 없었다는 것. 손가락이 부어서 반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리다는 것.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시더니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아, 전 종류 하나 더 추가래. 손님 늘었대. 잠깐 칼이 멈췄습니다. 또 작게 중얼거렸지만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남편은 듣지 못한 척 구두를 신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 한동안 도마 위를 바라보다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칼끝이 물을 자를 때마다 속이 함께 잘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집안은 분주해졌습니다. 전날부터 준비해둔 음식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접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갈비찜이 끓고 있었고 프라이팬 위에서는 전이 연달아 붙여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금세 현관이 신발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 올해도 이렇게 많이 했어? 며느리가 솜씨 좋다더니 진짜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주방에서는 그 말을 들으며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늘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공부는 별로인데 손이 빠르잖아. 웃음 섞인 목소리. 말끝이 가볍게 휘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마주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 무렵이 되자 집안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잡채 더 없어? 전 좀 가져와. 커피도 부탁해. 이름 대신 예, 며느리야라는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거실과 부엌을 몇 번이나 오가다 보니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접시를 내려놓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오래된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이름이 적힌 명찰. 잠깐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바라보다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떠올릴 때가 아니니까요.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해? 손님들 과일 없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늘 하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해가 지고 나서야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거실에는 먹다 남은 접시와 빈 병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라앉은 자리에 설거지 물소리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마지막 접시를 헹구는데 팔이 저려왔습니다. 손목이 찌릿거리며 힘이 빠졌지만 그대로 물을 틀어놓은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몇 시간을 서 있었는지 이제는 감각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 나와봐. 물기를 털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여행 사이트 화면이 TV에 띄워져 있었고 화면 속에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기로 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행.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명절 내내 부엌에서만 있었던 몸이 잠깐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로요? 조심스럽게 묻자 누군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풀빌라 예약했대. 화면에는 바다 위로 해가 지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기대가 올라왔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건가? 그런데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방은 3개야. 말하는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설명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 한 방, 나 한 방, 그리고 애들 셋이 한 방. 말이 끝났는데도 자신의 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서 쉬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절 내내 힘들었잖아. 뒷정리하면서 편하게 있어.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뒷정리하면서 쉬어?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식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기 외국 사람들이 많다던데. 너 영어도 못하잖아.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어.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날카롭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만, 단 한마디만이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한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짧은 한 문장.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가족이잖아.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음식 만들었어. 밥도 못 먹었어. 그런데 여행은 6명이고 나는 나무라고 말하면서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굴렸고 누군가는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찰칵 뺨을 스치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통증보다 먼저 밀려온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낮고 날카로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여행 가방이 펼쳐져 있었고 웃음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해봤습니다. 남편이 있으니까.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내 편이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지게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여행 이야기가 오가던 그날 밤 이후 집 안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여전히 거실에서 흘러나왔지만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5시 잠든 척하다가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설거지를 끝내고 잠깐 눈을 붙였지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냄비에 물을 올리고 사고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이미 손질된 재료들이 빼곡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도망칠 틈이 없도록. 거실에서는 여행 얘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바다 진짜 예쁘다던데. 수영장도 따로 있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큰 솥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잠깐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배가 고파 속이 쓰렸지만 젓가락을 들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육수 아직이야? 짧은 말이 날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 올렸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 오기 전에 다 끝내야 해. 그 말은 명령처럼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에는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이 현관 쪽에 줄지어 놓여 있었고 옷걸이에는 새로 산 모자와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컵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늘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처음에는 캐리어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건 짧은 신음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부엌에서 뛰어나와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이 뒷목을 잡고 있었고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린 채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낯익은 단어들이 번쩍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쓰러짐, 편측 마비, 의식 저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가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에서 내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빨리 전화하세요. 119. 주변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손이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 말이 귀를 찔렀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지금 위험해요.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시 밀쳐졌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지만 눈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 한 문장이 심장 깊숙이 꽂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3분, 몇 초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숨이 점점 거칠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어.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뒤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고 현관 앞에는 잠깐의 정적이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명절 새벽이라 길은 한산했지만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눈에 박혔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동공이 흐려지던 눈, 손을 떼라고 밀쳐내던 사람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쪽은 이미 혼잡했습니다. 들것이 오가고 보호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선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른 사람들은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상태 어때? 조심스럽게 묻자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때 처치실 커튼이 열리며 젊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복도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출혈이 꽤 큽니다. 뇌압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수술을 진행해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말이 끝나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살려야죠. 누군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 한 문장이 복도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어딘가에서 예전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잠깐 뒤로 물러서 벽에 기대 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의학 용어들이 빠르게 조합되고 있었습니다. 출혈 위치, 깊이, 뇌압 상승,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아주 낮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방법.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아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길을 터주며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 뉴스에서나 보던 병원 재단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계셨군요. 누군가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울던 사람도 핸드폰을 보던 사람도 전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자를 향해 병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아주 짧은 침묵. 그리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는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였습니다. 주변 의료진도 보호자들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해외에서 수술받았던 환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밝은 수술등 아래 끝없이 이어지던 긴 밤, 모니터에 깜빡이던 생체 신호, 마지막 클리핑을 마쳤던 순간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교수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까까지 욕을 쏟아내던 사람도 입을 다문 채 굳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혹시 환자 상태 직접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기름 얼룩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름이 형광등 아래로 올라갔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흐릿한 혈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출혈 위치, 동맥류 모양, 압박 범위, 아주 익숙한 그림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작게 말했지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신경외과 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수술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복도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듣지 않던 목소리가 지금은 전혀 다른 무게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십시오. 과장이 당황한 얼굴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속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 한 문장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뒤 깨끗한 수술 가운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씻는 동안 물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던 사람, 수술실에 서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장갑이 손가락에 밀착되는 감각이 익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무영등 아래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주변 의료진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잡은 메스였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길었습니다. 시간이 몇 번이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출혈이 늘어나며 모니터 수치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혈관을 피해 접근했습니다. 마지막 클립이 자리 잡는 순간 모니터 숫자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정됐습니다. 그제야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을 때 기다리던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눈이 붉게 부은 얼굴들, 떨리는 시선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울음과 안도의 숨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술실 문이 닫힌 뒤에도 복도는 한동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던 사람들도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나와 벽에 잠깐 기대 섰습니다. 수술 가운을 벗자마자 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섰는데 두려움보다 익숙함이 먼저였으니까요. 멀리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고생했어.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인데 지금은 너무 늦게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믿어?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던 사람입니다. 손을 비비며 머뭇거리더니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는 내가 잘 몰라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 눈치를 보는 표정,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고개를 숙였을지도 모릅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전혀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가 움찔했습니다. 잠깐 후 병원 관계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병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잠깐 생각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곧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돌아간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할 일은 이제 끝났으니까.
복도 공기가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오래 생각했어.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나는 항상 며느리였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다른 사람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혼하자.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렸지만 아무도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할 때야? 지금이라서 하는 거야.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도 울음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론을 말하는 사람처럼 내가 누군지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 오기 전 급하게 챙겨 나온 작은 가방.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동안 등에 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만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 창문으로 겨울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커튼 사이로 바람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사람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복 속도 좋습니다. 재활만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운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손목에 남아있는 압박 자국이 수술의 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사람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살려줘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잠깐 뒤 병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가 나왔습니다. 회복 중인 환자가 복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을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상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떤 감정이 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짧은 영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밝게 이어졌습니다. 귀국 일정, 강의 제안, 연구팀 이야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세계가 다시 손을 내미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말을 걸었을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후회인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로비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택시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병원 안쪽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발걸음도 느렸고 안내 방송만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 꼬리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도시에서 살면서 공항에 온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보내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입장이었지 이렇게 스스로 떠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잠깐 서서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출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미세한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을 오래 잡아서 생긴 자국, 그리고 수술 장갑을 오래 끼워서 남은 흔적. 서로 다른 삶이 한 손 안에 겹쳐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하나. 잠깐만 마지막으로 얼굴 볼 수 있을까?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꺼버렸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가족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노부부,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부모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움이 먼저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탑승 수속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권을 건네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늘 고개를 숙이고 걷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뒤 숨을 고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짧은 말.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많이 참았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울음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말이 끝나자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이야기는 끝났으니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게이트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지만 표정은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에 눈이 희미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면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들도, 사람들도, 기억들도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자기 이름으로 떠나는 길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가는 시간도 있지만 결국 인생은 자기 이름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선택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